자,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하나 기준을 잡아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첫째,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일종의 근거죠. 어떠한 근거로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또 어떤 악재는 없는지, 이런 재료,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재무적으로는 튼튼한지, 매수해놓고 상장폐지 당하면 안 되니까, 상장폐지 조건되지 않는지,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실적, 또 이 시총에 대비한 이 매출 실적,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이 주가의 위치가 현재 재료에 비해서 너무 비싼지 싼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코너를 만들었는데 재료 플러스 그리고 차트 분석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재료가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어느 위치에 주가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꾸준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를 제 첫 영상으로 찍을 생각인데 HLB 그룹도 원체 그동안 많이 찍어서 HLB보다는 일단 스푸트니크 V 찍고 그러고 꾸준히 다른 종목들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됨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다음 영상은 아마 비트코인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WHO에서 스푸트니크 V 긴급 사용 승인 절차가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이렇게 핀포인트의 기사가 있습니다. 7일 WHO는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지난달 15일 이 모스크바 타임즈와 코메르산트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WHO가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하는 한 개 공장에 대해서 시설이 좀 이제 미흡하다는 이런 이유와 함께 이제 이 승인 이 절차를 잠깐 중단했었는데 다시 지금 재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보건부 관계자가 동물 사용 평가 방식을 러시아에서 유효한 방식이지만 다른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를 많이 좀 거부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이 거절을 당했는데 일단은 이 WHO에서 스푸트니크 V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제기하는 것이 긴급 사용 승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조금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보게 되면 국제스키연맹에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들을 인정하기로 했죠. 자, 국제스키연맹에서 스푸트니크 V 인정. 이게 뭔 얘기냐면 11월 대회에 참가하는 이 사람들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맞으면 통과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국제스키연맹이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승인했는데 이에 11월 열리는 대회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FAS가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키 점프, 노르딕 복합, 스노보드 및 프리스타일 스키 대회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인데 스푸트니크 백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FAS는 백신에 대한 특정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도 인정 안 하기로 했죠. WHO 이 승인 받은 백신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럴 때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이렇게 자국 먼저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대회가 열리는 국가에서 스푸트니크 V가 승인되지 않으면 접종자 대회 참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 스푸트니크 V 인정 안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대회가 열리면 역시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들은 참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의외로 프레시바이오 파마하고 로직스가 좀 강했는데 이런 기사가 하나 있죠.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이 이유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항구 통사교섭 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한국, 이웃 양측 백신 기업 협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한EU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한EU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누가 참가했냐면 우리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 엔지캠 생명과학, 프레시바이오파마 코리아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프레시바이오파마하고 로직스는 항상 형제라 같이 움직이는 주가들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늘 두 주가당 조금 주가들이 반응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순만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원장, 간염병역 신협회 리차드 해체 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백신 개발과 제조 분야에서 강점 있는 EU 기업이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할 팬데믹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려는 하나의 이 EU하고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오늘 스푸트니크 V 관련이 강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선별적으로 움직였죠. 금방 EU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파마와 그 형제 파마 로직스 이 두 종목군이 좀 강했고 휴온스 글로벌 또 이셀치스가 좀 강했습니다. 이 프레소 로직스, 바이오 로직스, 편하게 로직스라고 부를게요.
사실 이틀 동안 이 미국의 이티폴트라고 또 중국의 전력난들 세계적으로 약간 이슈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특히 심하게 무너졌고, 약간 저는 미국 먹거사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 먹거사의 치료제 이 호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주가 무너지는 이런 엉뚱한 상황이 생겼는데, 사실은 바이오주에 대한 집중적인 공매도 때문에 그런 확률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바이오주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 프레스티조 바이오로직스나 파마도 상당히 크게 부침을 받았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로직스 같은 경우 이전 저점을 다 깼죠. 근데 제 최저점이 10,000원까지 찍고 이제 복귀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응을 할 때는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고 추세를 보는 게 맞는데, 자, 일봉에서 일단 5일선 회복해줬죠. 5일선을 회복해주고 이 자리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순간 급등하면 이렇게 이제 21선까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물론 모든 바이오주가 안 좋을 때 나 혼자 강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바이오주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지 않죠. 한 3일간 저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 오늘 매도세가 있었고, 역시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아직 이 바이오로직스가 완벽하게 추세를 터냈다고 보긴 힘든데, 일단 일봉에서 5일선 돌파 안착을 해주고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고, 주봉에서는 아마 5주선이 쭉 따라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주선 돌파 안착하고 돌아 나가야지만이 추세가 비로소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리즈 웨이파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상장했을 때 최고 저점이 24,000원인데 이 저점을 찍었죠. 이번에 바이오주 무너지면서. 따라서 프레시 웨이파워 같은 경우 24,0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24,000원을 깨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 프리스와의 파마나 로직스나 꾸준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친구 잘 모아가겠다면 매달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는 있죠. 그 회사나 친구들은 이제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가 꽤 많이 쓰죠. 지금 70여 개국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가에서 CMO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CMO에 있어서 프레시바이오로직스나 파마가 휴온스글로벌하고 휴온스그룹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은 괜찮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대체 외국인 수급이 계속 매도세가 나오면 많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사기보다는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CMO에 대해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이넥스인데, 예전에 이 자리 깰 때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16년도 6월달에. 근데 5개월 사이에 변곡점인데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었는데 그냥 깼기 때문에 그냥 내려왔죠. 일단은 가장 수급선 60개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하고, 이 자리 깨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져요. 예전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지켜줬습니다. 이 60개선 가격이 14,000원대인데 추후 14,000원대까지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하고, 14,900원을 했을 때 이제 찍었을 때 크게 상승했죠.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죠. 이 기관들이 원체 지금 기관들까지도 같이 바이오주를 매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14,9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주봉에서 아직 5주선 회복을 못 해줬죠. 주식이 추세를 턴해놓고 돌아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5주선 회복이 필요한데, 일단 5주선 회복할 때까지는 추세가 턴이 됐다고 힘들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약간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휴메딕스 휴온스글로벌도 전체적으로 박스권에 잘 있다가 이번에 다 깼죠. 당연히 박스권 하단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박스권 하단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겠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월봉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주식들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대량 거래가 빵 터진 다음에 잘 지켜줘야 될 가격이 노란 선. 요새는 월봉에서 20개월 선이에요.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행인데, 여기서 깨면 추세 완전히 깨지는데 이것까지 깨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휴온스글로벌 마찬가지로 10개선 깼기 때문에 휴온스글로벌 심하게 밀리면 휴메딕스처럼 20개선까지 깰 수 있죠. 요게 리스크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주봉에서 말씀드린 대로 5주선을 잘 지켜줘야 이렇게 추세가 턴이 되는데 완벽히 깼기 때문에 60주선과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5일선 돌파 안착이라든가 쭉 따라오도록 옆으로 가면서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자, 이스웨치스의 월봉 차트를 보면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18년도 5월달에 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일단 깼습니다. 하지만 월봉이라는 게 봉 하나가 1일부터 30일 말일까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꼬리 달고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꼬리 달고 올라가서 이번 달 말상 요 위에 있어야 추세가 턴이 돼요. 요거 계속 깨고 내려오면 역시나 아까 휴메딕스나 히온스글로벌처럼 20교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분할로 최대한 잘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제테마도 박스권 그냥 이탈했죠. 역시 제테마도 20교선까지 오고 있죠. 모든 종목들. 그러니까 이 꼭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만이 아니고 웬만한 우리나라 종목들은 전부 다 추세를 깨서 지금 지켜줘야 될 20교선까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꼭 제테마 하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식은 대형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3만원대 초반 3만원 동안 항상 이렇게 매수매도를 진행하던 종목이라 깼을 때 바로 손절.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화전기도 2,000원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데 많이 무너졌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역시 제가 이화전기 설명드릴 때 월봉에서 이 친구는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20개월 선거점까지 왔을 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왔죠. 따라서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게 되면 이 친구는 여기도 추세 턴이 돼요. 그러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분할로 모아 나가면 이화전기는 전기주의이자 또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라 조금 추세를 돌려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재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PBR이 0.70이기 때문에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현금유보율이 1300%죠. 그리고 부채가 27%다가 재무가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 나가는 것도 이화전기는 좋은 전략인데 너무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